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와 맨유의 FA컵 결승전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2대1로 우승을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맨시티는 트러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그게 제일 너무 기분이 좀 맨유는 좀 컵 대회로 더블을 노렸지만 이번 네. 시즌은 또 리그컵에 만족하게 됐네요. 네. 자,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주요 경기에서 계속 기용했었던 3-2-4-1 포메이션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좀 케빈 데브라이너가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선발 추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골키퍼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오르테가 골키퍼가 에드레스용 대신에 출전을 했고 이제 펩 인터뷰에서는 이제 FA컵에서는 계속 나왔던 선수가 나오는 게 맞다. 그렇죠. 맞죠 네. 이게. 아마 오르테가도 뛸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펩이 그냥 너 오늘 다 무조건 미리 쓴다 말해줬겠죠. 무조건 다 얘기 너다. 했을 거예요. 네. 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할 때도 무리뉴 때도 맞아. 썼잖아요. 로메로. 네. 네. 로메로 골키퍼가 계속 뛰었죠.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맨시티 같이 여유 있는 팀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맞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위권 팀이 FA컵 결승전 우연히 이제 오게 됐어요. 네. 그럼 무조건 주전 박죠.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맨시티니까 할 수 있는 맞아요. 일이다. 맨유 봐봐요. 대회하잖아요. 대회하게 좀 이따 할 건데. 옛날에 로메로가 있을 때는 진짜 이런 컵대회 네. 로메로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후보 백업 키퍼들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아쉽죠. 그다음에 맨유 같은 경우는 안토니 그리고 마샬,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산초, 리넬로프가 기존 라인업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린델로프는 이제 마르티네즈 부상 이후 꾸준히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선발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산초는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부상 선수들이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네. 마샤도 최근에 조금 그렇죠. 살아나나 했는데 네. 바로 이제 다쳐가지고 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선발에는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일단은 경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14초에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경기를 킥오프를 했어요. 이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킥오프를 시작했어. 일단은 긴도간이 킥오프를 찼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맨 뒤로 공을 빼요. 일단 오르테가한테. 오르테가가 공을 던져주죠. 예, 뻥 차주죠. 뻥 차주고 헤딩 한 번 해. 긴도간 쓰고 바로 슈팅.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갖고 이제 경기를 틀어놓고 이제 화면은 제 그 한글 문서에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오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김도희 세러머니 아니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뻥 찼고 홀란드랑 아마 누가 경합을 해갖고. 제 기억에는 린델로프가 이제 사실 공중볼의 약점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드러나면서 이제 공이 하필 긴도간한테 떨어졌고 그게 발리슛으로 연결됐고 들어가.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못 막아. 이거 못 막아. 못 네. 태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긴도간의 슈팅이 너무 잘 발리인데 엄청 잘 맞았고 뭐 골키퍼도 막을 수도 없었고. 사실 이건 범인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범인 찾으면 안 되죠. 범인이 없을 거야. 범인은 없어. 그냥 긴도간이 잘했다. 어쨌든 그래갖고 긴도간의 슈팅이 저는 보자 와야 기가 막히게 찼는데 진짜 잘 찼더라고. 사실 그 골만 들어갔을 때만 보더라도 저는 이거는 지금 맨시티의 요즘 상승세와 그리고 뭔가 이 분위기가 대참사 각인데 네. 야 이거 대참사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6대3 참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홀란이랑 포든이 더블 해트트릭 했던 그 경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카세미로가 좀 팀원들 다 다독이면서 좀 멘탈을 잡지 않았나. 무너지지 않은 건 좀 긍정적이었다. 맨유가 이번 시즌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 뭐 리버풀 경기도 그렇죠. 있었고 브랜드포트전 시즌 초반에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거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맨유가 사실 시즌 초반에만 좀 그랬지 그 이후로는 조금 무너지는 경향의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경기 수가 많진 않았죠. 이제 한번 무너질 좀 임팩트가 세요. 무너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뒤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습으로 좀 나왔고, 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들이 하던 대로 좀 점유율 위주로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톤스를 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활용을 했고요. 저는 이 빌드업 과정에서 스톤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다음에 미드필더로 활용이 되는데 그냥 뭐 백스리처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미드필더예요. 스톤스가. 이게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변형된 전술을 보면서 가끔 그 언론사에서 이번 시즌 베스트 11 뽑을 때 스톤스를 수비수로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 센터백으로. 근데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본 포지션이 센터백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미드필더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톤스 선수를 자꾸 베스트 11에 센터백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반칙 아니냐. 이 정도면 삼선에다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톤스가 그만큼 와 너무 잘해요. 요즘은 진짜 로드리 옆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뭐 부스케츠랑 빙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투볼란치 그러니까 이제 3위 빌드업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맨시티의 그 선발 라인업들의 그 면모들을 보지 말고 그 실력들을 보지 말고 이 3-2에 앞에 4명 세우고 1명 세우는 그거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양쪽 윙어들이 그냥 넓게 벌려가지고 공이 그렇게 가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단순하게만 보면 이거 무조건 맨시티가 아니었더라면 무조건 팀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파이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맨시티의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플레이들을 보여주니까 이게 불가능해 버려. 그러니까 이 3-2-4-1이라는 포메이션의 약점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완전 패망하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에요. 이거 그냥 그렇죠.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측면에도 공격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측면 공격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수비를 할 때도 지금 풀백과 이제 센터백이라고 해야 되나? 풀터백이라고 해요. 풀터백? 그러니까 아칸지랑 네. 오커널이 스토퍼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음. 스토퍼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을 다 커버해야 되는 수비적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고 수비적으로 또.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야 그냥 넓게 한 명 딱 세워놓고 야 만약에 워커 보고 야 워커 계속 신경 쓰이게 해. 그래서 사이 공간 벌려. 거기에 이제 뭐 스톤스가 커버를 들어가겠지만 앞선에 있으니까 조금 느려지겠죠. 커버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 그러면 야 그 사이 침투하면 무조건 골이야.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지금. 모든 팀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아스날도 이제 이거 비슷한 빌드업을 쓰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시즌 후반기는 엄청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 빌드업 기조에 문제가 뭔지는 아스날이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 포메이션의 그런 단점들을 여러 선수들이 움직임으로 많이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측면의 숫자가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좀 벌려주면서 좀 숫자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수비 상황에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윙어까지 좀 내려오면서 수비 라인을 또 맞춰주고 뭐 이런. 그다음에 어느 때 보면 또 포백 같기도 하고. 스톤스가 좀 내려오면 뭐라 그래야 되나, 포메이션보다는 이제 포지셔닝이랑 포지셔닝 플레이 뭐 그런 걸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런 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숫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번 시즌에 굉장히 큰 하두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한 파이법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야 이건 파이법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전술인데 왜 이게 안 될까 했을 때는 정말 선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한 펩도 그거를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야 이거 이 정도 멤버 스쿼드면 무조건 돼. 우리는 무조건 돼. 사실 저는 워커의 활약도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뭐 아칸지도 그렇고, 사실 아칸지 자리에 원래 아케가 뛰었잖아요. 아케도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쪽 자리들이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이 포메이션에서는. 근데 야 그거 뭐 뚫리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선수단의 퀄리티에다가 활용 정점으로 이제 앞에 혼란까지 엄청나게 득점력을 터뜨려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중앙에 들어가면 수비수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공간은 혼란이 딱 혼자서 확보를 해주거든요. 딱 그 중앙 공간을.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공간을 좀 혼자 확보해 주는 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A컵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맨시티가 너무 대단하다. 뭐 이 경기에서는 이제 막 이전 경기들처럼 엄청나게 파괴적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조가 이번 결승전에서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맨유가 생각보다 잘했다. 맞아요.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테나가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맨유는 이제 그에 맞서서 좀 역습 형태로 갔고, 뭐 이번 경기에서는 안토니도 빠지면서 윙어 선수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앙 밀집형으로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측면으로 표기가 되긴 했지만 거의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산초도 왼쪽 측면으로 표기는 됐지만 거의 뭐 오른쪽에도 가고 왼쪽에도 가고 중앙에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선수들이 여러 군데로 활동량을 많이 퍼뜨리면서 그냥 그렇게 역습을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완비사카의 조금 움직임이라 해야 될까요? 뭔가 사실 이 선수는 수비가 좋지 공격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에
공격수들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필연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많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풀백들이 올라와서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안 됐다. 네. 비사카로는 부족했다. 네, 일단 비사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좀 경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사실 달로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비사카보다 확실히 우위냐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폼이어서 일단 비사카가 선발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팀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가 약간 명확한 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비사카 이상의 풀백이 없는 거죠, 맨유에. 네. 오른쪽 풀백에 지금 비사카보다 잘하는 풀백이 없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루크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릭센이랑 프레드 이쪽이 조금 죽어서 그래서 좀 못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커버해야 될 일단 케빈 데브라이너가 오른쪽으로 많이 벌려서 맞아요.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 선수 맡기도 좀 벅찼다. 네. 루크쇼는. 그런데 미드필더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루크쇼가 올라오는데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역습 상황에서도 중앙이 좀 밀집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맨시티가 워낙 잘 틀어막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측면에서 뭐 1대1도 안 되고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컨셉은 나쁘지 않았는데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답답한 그런 흐름이긴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안토니 선수가 못 나온 게 조금 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문적인 윙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 선수가 못 나오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유는 이제 사실 시티의 측면을 공략하는 게 조금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나왔다면 어쨌든 안토니 선수가 공을 잘 뺏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공을 지켜주면서 공격 전개할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레시포드랑 안토니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베스트였다. 저도 왼쪽에. 맞아요. 네. 근데 안토니가 못 나온 경우에 부패가 글로 간 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마샬도 안 나와서 레시포드가 톱으로 간 거 이것도 뭐 지금 어쩔 수 그냥 없다. 맨유의 그 스쿼드의 한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3위 빌드업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나마 방법은 중앙을 뚫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중앙을 뚫기는 어렵는데 그럼 맞아요. 결국 측면을 넓게 벌려갖고 그 사이사이 공간들을 침투하는 게 그나마 가장 베스트 방법인데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이제 윙어로 나왔을 때는 사실 중앙을 좀 더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스쿼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기용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측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수비적으로는 뭐 조금 뭐 득점의 위기의 찬스 굉장히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 좀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테너가 뭐 있는 뭐 자원들을 활용해서는 잘 한 건데 이게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오로스트 선수를 차라리 선발로 썼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베오로스트 선수가 어쨌든 교체로 들어와서 보여준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냥 근데- 뚝배기 열심히 이제 아니, 묵상하다가 뚝배기도 안 돼요. 뚝배기를 시도하다가 그냥 골대 맞추는 그거 한다. 네. 네, 하고 뭐, 나갔죠. 그런데 베오로스트가 선발로 나왔을 때 보여주던 거는 9번에서 9.5번 내지는 10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선발로 나와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조금 방해해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금 레시포드를 왼쪽에 두고 차라리 산초를 오른쪽으로 해서 해서. 네, 그래서 차라리 측면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네. 측면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테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맞아. 타자가 네, 별로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저의 부상 선수도 개인적인 있고 해서. 의견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베고르스타 나왔다 해도 시티가 다 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또 베고르스타가 수비를 잘한다는 거지 뭐 득점을 터뜨려줄 거다 네. 이런 건 또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골을 기록한 김도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도관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사실 어떤 시티 팬분들은 김도관이 너무 아쉽다라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김도관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뭐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얘기했을 때 첼시와 맨시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도관 원볼란치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김도환 잘못이 아니죠. 김도관 잘못은 아닌데 김도관이 아쉽다라고 돼버린 거잖아요. 뭔가 네. 밈이. 근데 김동완은 참 이런 임팩트 있는 골들을 요즘 따라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역전골, 그러니까 추가골이죠. 그 얘기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비사카의 헤더로 인한 맨유의 PK는 이제 약간 사고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전술적인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균도안의 역전골 장면으로 가보자면은 프리킥 상황에서 덕배가 좀 찍어 찾고 그대로 이제 왼발로 발리슛으로만 두 골을 넣는 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약간 공이 떼굴떼굴 바운드가 2번 되면서 속도가 조금 느린가 싶었는데 대야가 이거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대야의 미스라고 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첫 번째 골은 뭐 이거 할 말 어쩔 수 없고, 없죠.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골은 그렇게 구석은 아니었어요. 이거 실제로 대야 손도 맞았잖아요. 손 맞고 들어갔어요. 손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대야라면 좀 막았어야 되는 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키퍼 시야가 가린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반응을 했고 손까지 닿았으면은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골이다. 저는 이거 계속 보는데 장면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야가 가려진 건 네, 맞는 저도, 것 같아요. 이 코스가 엄청 젊어요. 시야가 딱 가려지는 상황에서 이제 바운드로 거기다 가가지고 골키퍼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억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을 들고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대야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 골키퍼였으면은 맞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하는데 대야는 그래도 선방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이거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거를 대야 탓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대야를 탓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선수가 갖는 죽음이나 그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맞아요.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못 막으면 유격을 왜 줍니까? 이런 거죠. 입장은. 근데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이거 막았으면 진짜 연장 가고 하면 또 모르잖아요. 맞아요. 연장 가면 모르지. 연장 가면. 모르죠. 근데 이제 솔직히 가르나초가 교체로 들어서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아쉽죠 이런 거는. 어쨌든 근데 어려운 볼이긴 했는데 대야가 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잘했으면 막았을 텐데. 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쉬운 거지.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김도환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뭐 이 찍어 차서 발리슛 때리는 거는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만큼의 각도로 날아오지 않아서 왼발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대로 제대로 보낸 게 일단 사실 약발 그러니까 주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리슛을 때려서 골대까지 보낸다 제대로. 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동완은 참 킥력이 대단했던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킥력이 턱배한테 대단했- 가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킥력의 이제 특장점 가진 선수의 첫 번째 장점이자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참 임팩트 있게 골을 이렇게 또 두 골을 멋있게를 클러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첫 번째 골은 뭐 기가 막혔고 두 번째 골도 뭐 대야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찬 거거든요. 이 정도면요. 예. 그러니까 김동완 선수가 그 리그 우승이 거의 결정되는 시점 리즈전이랑 에버턴전 연속해서 멀티골을 터뜨렸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클러치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포메이션에서 뭔가 김도관이 좀 더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좀 수비형 미드필더 그 자리로 내려가 있을 때보다 확실히 좀 한 칸 위로 가는 게 훨씬 위협적이었다. 3선 내지 2.5선. 네, 그러니까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 얘기했지만 그 선수가 수비적인 롤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더 볼 플레이링을 더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더 윗선으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도 더 많이 펼치는 것 같고 김도관 선수가 90년생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이가 이제는 꽤 있는 편인데도 굉장히 이번 경기 MVP죠. MVP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옵사이드긴 했지만 또 골도 하나 기록하면서 헤트트릭 할 뻔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좀 김도관이 요즘 폼이 밀쳐 날뛰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아마 김도관이 좀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핵심 생각이 플레이어다. 들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 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 요즘 몇 경기들 보면 이제 홀란드를 살짝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막는 것 같네. 시즌 초반보다는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덕배나 아니면 김도관 선수한테 좀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롤이. 이제 그러면서 김도환의 득점이 나왔고 2대1로 맨시티가 다시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득점이 나온 이후에는 맨유가 사활을 걸고 이제 이대로 가면 끝이기 때문에 공격을 나섰고 62분에 가르나초, 78분에 베고로스트, 83분에 린델로프를 빼고 맥토미니까지 넣으면서 약간 높이를 돌파 그리고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좀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동점골이 나올 뻔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르나초 슈팅 진짜 아까웠어요. 가르나초 슈팅도 있었고 이제 뭐 맥토미니 베고로스트 헤딩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될 뻔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맨유의 처참한 데스가 이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르나초 빼고는 솔직히 만족할 수 없는 이름들이 계속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약간 맨유의 처참한 데스를 드러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후반 막판에 이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붙이는 모습이 네.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맨유가 지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와 맨유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게 해본 아닌가. 게 맞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맥토미니를 넣을 때 뺀 선수가 린델로프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터너 입장에서는 다 할 만큼 다 했다. 네. 그러니까 맨유는 진짜 젖잘살을 딱 보여줬던 경기 네, 같아요. 맞아요. 네, XG 값도 뭐 맨유가 더 높다고 하고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 가운데에서는 나름 괜찮다. 맞아요. 뭐 브랜트포드가 승리를 거두겠지만 근데 뭐 이걸 뭐 리드 끝나고잖아요. 네, 후보 선수들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야 뭐 맨유가 그래도 베스트 대 베스트로 싸웠을 때는 그나마 잘 막은 경기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FA컵 우승은 맨시티한테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기뻐하는 와중에도 전 주목이 됐던 게 테나 감독이 좀 선수들한테 맨시티가 약간 우승 세레모니션 하고 이런 걸 좀 지켜보게 했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그래서- 열받으라고 네. 자극하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테나 감독의 태도나 아니면 그래도 그 말 듣고 지켜보는 선수단의 태도를 보면은 앞으로의 맨유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네, 저는 다음 시즌에 일단 빨리 인스타가 끝나고 좀 여름 이적 시장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정말 이번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맨유의 문제는 결국 선수단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빨리 보완해야 되고 그다음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발자국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남았으니까 다음 주잖아요. 사실 어려운 건 FA컵 결승이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어렵다고 표현하기 좀 근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조금 네. 까다로웠어요. 쉽진 않았죠. 많이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잘 넘었어요. 일단 넘었어요. 네. 그래갖고 야 이거 더블 트래블을 패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진짜 좀 가능성 듭니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음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겠습니다. 인터밀란 화이팅! 트래블은 안 된다. 트래블은 안 된다. 근데 뭐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확실히 탑독은 맨시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